지금부터 특검 서중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서중조사는 피고인 정성욱에 대하여만 진행되므로 피고인 정성욱과 관련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증거들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간결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소장 목차 로마자 2의 3의 다항,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여건 조성 기획 및 라항, 윤석열, 김용현 및 군 지휘관의 구체적 준비 경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2024년 9월경부터 12월 1일까지의 피고인 정성욱, 피고인 김봉규, 문상우, 노상원 등의 비상계엄 준비 행위에 관한 태양을 시간 순서대로 증거를 설시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상원은 피고인 김봉규에게 2024년 9월경 폭파, 사격 등에 능한 정보사 특수요원을 선발해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피고인 김봉규로부터 관련 인원을 추천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김용현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피고인 김봉규가 노상원으로부터 사격과 폭파를 잘하는 특수임무 수행요원, 속칭 HID 요원을 추천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증언과 피고인 김봉규로부터 해당 요원 명단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정보사 요원 김모중령의 2026년 3월 20자 피고인 정성욱, 김봉규에 대한 군기누설 등 사건에서의 증언을 통해 각 확인됩니다. 이후 2024년 9월경부터 11월경 사이에 정보사 요원, 피고인 김봉규, 피고인 정성욱은 노상원으로부터 대규모 탈북 징후가 있으니 인원을 선발하라, 보안을 유지하라며 정보사요원 명단을 작성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해당 명단을 작성해 문상호에게 보고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 김봉규가 작성해 문상호에게 보고한 명단과 피고인 정성욱이 노상원의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등 사건에서 문사령관으로부터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사업 잘하는 인원들 선별해 보고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명단을 작성해 문사령관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한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2024년 11월 9일경 노상원은 문상우, 피고인 김봉규를 만나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면 계엄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면 정보사가 선관위로 가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는 바 노상원의 발언은 이 무렵 비상계엄 선포 그리고 선포 후 선발된 정보사 요원들의 선관위에서의 임무 내용이 구체화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노상원이 비상계엄 시 선관위에서 구체적으로 할 임무를 기재한 문건 2부를 피고인 김봉규에게 전달하며 그중 한 부를 피고인 정성욱에게도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위 문건의 내용은 피고인 김봉규가 복귀한 메모를 통해 확인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부정선거 관련 사항이 상당 부분 기재되어 있고 그 뒤에는 계엄 선포 시 수행해야 할 일로서 중앙선관위로 가서 직원 현황을 확인하고 회의실 등을 확보해 체포 대상자인 30명의 직원을 회의실로 옮기고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정선거 등에 관한 양심 제보를 하도록 공지를 올리고 직원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임무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상계엄 당일 소집된 김모중령의 진술서에서도 위와 같은 피고인 김봉규의 지시사항이 그대로 확인됩니다. 한편 위 계엄 임무 지시서를 받은 다음 날인 2024년 11월 10일 문상호는 피고인 김봉규와 피고인 정성욱에게 장관 보고를 다녀온 상황을 말하였는데 문상호는 내란 우두머리 등 사건에서 이런 일 없겠지만 만약에 상부의 지시가 있고 그러면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피고인 김봉규와 피고인 정성욱에게 한두 번 했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 정성욱도 김용현에 대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11월 10일 문사령관에게 장관님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받아 지시를 받았다. 중요한 임무가 있다. 중앙선관위에 가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후 노상원은 11월 17일 안산 롯데리아에서 문상우와 피고인 정성욱을 만나 부정선거와 관련된 놈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정성욱의 증언과 이후 피고인 정성욱이 자비로 로프, 야구방망이, 망치, 케이블타이, 드라이버, 송곳, 니퍼, 가위, 안대, 신발주머니, 두건용 신발주머니 등을 구입한 사실을 통해 확인이 되고 문상호가 이러한 금원을 이후 인간정보 분야 업무 수행 유공에 따른 개인 격려 명목으로 보전해준 사실이 정보사 공문 및 문상호의 진술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즉 피고인 정성욱이 이 무렵부터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선관위에 들어가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일을 준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노상원은 롯데리아에서
문상호, 피고인 김봉규, 피고인 정성욱을 상대로 최종적으로 계엄 후 선관위 점거 등 계획 이행 사항을 점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정성욱이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서 12월 1일 노상원이 30명쯤 되는 인원들 출근하면 피고인 김봉규 대령이 확보한 회의실로 인원들 데리고 오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증언과 문상호가 노상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등 사건에서 12월 1일 노상원이 계엄이 선포되면 선관위로 선발대를 보내서 서버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말을 했다는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노상원이 2024년 9월경부터 정보사령관 문상호 및 피고인 김봉규, 피고인 정성욱을 통해 정보사 요원 명단을 준비할 것을 지시하여 준비가 된 사실은 피고인 정성욱에 대한 군기 누설 등 사건에서 전부 인정되었으며 위 사건에서 피고인 정성욱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목차 로마자 2의 4의 나항, 정보사령부 등의 상황 부분과 정보사령부의 선거관리위원회 출동 및 제2수사단 구성 관련하여 순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문상호는 피고인 정성욱에게 정보사 요원들을 소집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정성욱과 피고인 김봉규는 직접 선발한 요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정성욱과 당시 모 여단에 소집된 정보사 요원 김모중령, 함께 소집된 정보사 요원 신모소령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되고, 집결한 요원들에게 문상호가 12월 3일 21시 30분경 22시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다. 명령이 하달되었으니 수행하면 된다. 정보사 부대원 10명이 선관위 인근에 나가 있다고 말한 사실은 모 여단에 소집된 정보사 요원 김모 대위, 함께 소집된 요원 이모 상사 등의 법정 증언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어서 정보사령부의 제2수사단 소집 및 선관위 주요 직원 체포 시도 부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문상호는 정보사 소속 피고인 김봉규와 피고인 정성욱을 통해 소집한 정보사 요원들을 정보사 모 여단 대회의실에 모이게 한 후 우리는 장관님 지시에 따라 상부의 명령을 받았다. 이미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으므로 의심을 갖지 말고 주어진 임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수행하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김봉규와 피고인 정성욱에게 각조의 세부 임무를 설명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당일 소집된 신모소령은 문상호 사령관이 선관위를 장악하는 것이 임무다 하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고, 함께 소집된 정보사 요원 김모 대위 또한 사령관이 22시 27분경 대통령님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셨다고 말하며 피고인 김봉규와 피고인 정성욱에게 구체적인 임무 지시를 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인 정성욱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문상호,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 구입한 야구방망이, 케이블타이, 복면, 망치 로프 등 도구를 준비해 놓았는데, 소집한 요원들 중 약 16명을 본인의 팀으로 편성한 후 체포 대상인 중앙선관위 직원 30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해당 인원은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므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것이다. 아침에 출근하는 선관위 직원들의 신원을 확인한 후 체포 명단에 오른 직원들을 케이블타이 등으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운 후 수도방위 사령부 B1 벙커로 이송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고인 정성욱 본인의 진술을 비롯하여 당일 소집된 정보사 요원 김모 대위, 정보사 요원 김모 중령, 정보사 요원 연모 소령 등의 진술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한편 피고인 김봉규는 정보사 요원들로 하여금 조를 편성하도록 하여 2024년 11월 9일 노상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임무와 같이 체포 대상자를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피고인 김봉규의 진술을 비롯하여 당일 소집된 정보사 요원 김모 중령, 당일 소집된 정보사 요원 맹모 중령, 함께 소집된 정보사 요원 김모 대위, 함께 소집된 정보사 요원 신모소령 등의 진술에서 모두 확인됩니다. 신모소령은 또한 위와 같이 비상계엄 당일 부여받은 임무에 대하여 김용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관위 직원들을 무력으로 제압한다는 것이 계엄 상황이라고 해도 상식적이지 않았다. 군인으로서 국가, 국민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적으로 무력으로 직원들을 제압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한편 피고인 김봉규는 일부 인원들에게 노상원 경호 임무나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 등을 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정보사 특수임무수행요원 가명 김현동의 진술과 특수임무수행요원 가명 김경민 등의 진술에서 확인됩니다. 이후 피고인 정성욱, 피고인 김봉규 및 소집된 정보사 요원들은 2024년 12월 4일 05시 30분경 선관위로의 출발을 준비하며 정보사 모 여단에서 대기하던 중 2024년 12월 4일 01시 03분경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고 같은 날 04시 26분경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자 05시 30분경 정보사령관의 해산 지시에 따라 해산하여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련 수사는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문상호는 부대원들에게 보안을 당부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해 김모 중령은 문상호가 지난밤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여러분들이 비상소집되어 대기한 상황으로 보안을 유지하여 외부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김봉규 또한 문상호 사령관이 지시사항을 적은 메모나 배포된 명찰 등 관련 물품을 모두 파기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 정성욱은 비상계엄 이전부터 정보사의 고유 임무와는 관련 없는 선관위 부정선거를 조사하기 위하여 민간인 노상원과 결탁하여 비상계엄 시 운영할 합동수사본부 산하 제2수사단 구성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노상원에게 군사상 기밀인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으며 비상계엄 당일에는 위 정보사 요원들을 정보사 모 여단에 소집하여 선관위 직원 체포 등 위법한 임무를 하달하였고 다음날 새벽 선관위로의 출동을 준비하던 중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해산하였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 정성욱이 피고인 김봉규, 문상호 등과 공모하여 이 정보사 요원들에 대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됩니다. 이상 특검의 서중 조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